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똑같이는 만들지 못합니다, 전하. 코끼리가 없습니다. 아! 있다, 코끼리 우리도. 이보게 정례관. 예, 전하. 외나라에서 선물로 보낸 코끼리 지금 어딨나? 하도 많이 먹어서 전라도 장도로 귀양을 보냈사옵니다. 거긴 왜? 때는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집권하던 시기. 그날도 일본에서 사신이 왔는데 태종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죠. 얘네는 태종의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 때부터 저희는 일본 진서절도사 원효준이 보낸 사신입니다. 저희에게 대장경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일본 좌경 건대부 다다랴 형이 보낸 사신입니다. 예물을 바치러 왔는데 저희에게 대장경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일본 국왕 원도이가 보낸 사신입니다. 저희에게 대장경을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선물 받고 밥 먹이고 돌려보내려 했는데 이날의 선물은 달랐죠. 걔네가 가져온 선물이 무지하게 컸거든요. 이날 일본 국왕이 보낸 선물은 바로 코끼리.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코끼리가 서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전 인도네시아 쪽에서 일본과 국교를 맺기 위해 코끼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3년 뒤에 일본이 이걸 조선에 선물한 거죠. 그 뭐야, 선물 받은 거 포장지만 바꿔서 다시 선물한 거지. 암튼 그렇게 글자로만 접했던 코끼리를 실제로 보게 됐는데 이 코끼리가 또 길러진 코끼리라 그런지 애가 너무 착해, 너무 온순해. 때문에 태종은 당시 말을 관리하던 사복시라는 기관에 이 코끼리를 맡겨요. 물론 대장경은 안 줬고요. 그런데 1년 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전 공조전사였던 이유라는 사람이 길러진 코끼리가 있다 하여 구경하러 왔는데 얼굴엔 뿔도 아닌 게 달려있고 코는 군뱅이같이 생겼고 눈은 몸집에 맞지 않게 쥐처럼 조그마하고 게다가 몸 전체는 어두운 회색빛을 가진 이 동물을 보며 추함을 느꼈죠. 자신의 기대와 안 맞았던 것일까? 이유는 코끼리의 추함을 비웃으며 침을 뱉어버리는데 이에 코끼리가 빡쳐서 이유를 밟아 죽여버립니다. 당시 코끼리가 발정기였는지는 몰라도 코끼리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은 조정에까지 전해졌고 이에 병조판서 유정현이 길들여진 코끼리라 하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먹는 건 또 얼마나 먹는지 날마다 콩을 흡입하듯 먹어대는데 1년 동안 먹는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전혀 나라에 이득이 되지 않은 동물입니다. 게다가 전하께서도 옆에 두고 키울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법대로 한다면 이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나 선물 받은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바 때문에 청컨대 맹자에 따르면 주나라의 주공이 호랑이와 코끼리를 몰아내자 천하가 크게 기뻐했다 합니다. 전하께서도 이를 본보다 코끼리를 전라남도에 있는 섬으로 보내버리시는 게 어떠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태종은 껄껄 웃으며 그리하라 명했죠. 그렇게 코끼리는 전라남도에 있는 장도라는 섬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태종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무를 보던 어느 날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장도로 보낸 코끼리를 소마냥 풀어놨는데 섬에서 자라는 풀이 식성이 맞지 않는지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타국에 오게 되어 섬으로 보낸 것도 미안한데 애가 잘 먹지도 못하고 눈물까지 흘린데 얼마나 불쌍해. 때문에 이를 들은 태종은 코끼리를 불쌍히 여겨 섬은 안 되겠구나, 근처 육지로 데려와서 길러라 라고 명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태종의 아들 이도가 세종으로 즉위하고 태종은 상왕이 되어 세종을 뒤에서 돕던 시기 잔뜩 화난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러 왔는데 코끼리를 키우라 명하시어 도시 4곳을 돌려가며 먹여 기르고 있는데 코끼리란 것은 쓸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먹는 건 대체 얼마나 먹는지 도내 백성들이 괴로움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청컨대 충청, 경상도까지 코끼리를 돌아가며 기르도록 하게 하소서 라며 부탁했죠. 그런데 그럴만도 해요. 소처럼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돼지처럼 빨리 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암수환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번식도 못 시키는 동물이 무진장 먹기만 해. 백성들한테 나눠주면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쓸데없는 거대한 회색 덩어리가 먹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때문에 태종은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까지
전국에서 코끼리를 먹이고 관리하라 명했고, 그렇게 조선에 온 코끼리는 전국 단위로 케어받는 그런 진귀한 동물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엔 충청도 관찰사가 잔뜩 화난 채 보고하기를 코끼리를 키우라 명하시어 충청, 전라, 경상도가 돌아가며 기록을 있는데 코끼리란 것은 쓸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짐승보다 10갑절이나 먹는 것이 화를 내면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데 이번에 공주에서 코끼리를 기르던 종이 발에 채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청컨대 다시 섬으로 보내어 기르도록 하소서 라며 부탁했죠. 계속된 떠돌이 생활로 코끼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탓일까, 조선에 온 코끼리는 다시 한번 사람을 해쳤고, 외교 선물이기에 소중히 대해줘야 하나 각도의 관찰사들마다 매번 인명피해와 사료비 문제로 하소연하는 상황. 이에 어진 임금 세종은 이렇게 당부하죠. 물과 풀이 좋은 곳을 찾아 코끼리를 풀어놓거라. 그리고 절대로 병들어 죽지 않게끔 하라. 이후 이 코끼리가 어디로 갔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자연사했는지, 그 시체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은 아쉽게도 실록에 나와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무리 쓸데없는 동물일지라도 당시 조선이 외교 선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를 동물이지만 최대한 보살피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과 어진 임금 세종의 당부까지 할 수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본 시간, 와빌의 그제무집. 지금까지 조선에 온 코끼리였습니다.